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항상 좋은 물건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창에 새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렴한 가격대로 투자할 만한 물건이나 주택을 찾고 계시기에 오늘은 단돈 1000만원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대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대지 면적이 무려 144평에 해당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어 더욱 넓은 토지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참고해 주변 토지까지 하나씩 인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하실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귀농 귀촌용 시골집,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실 만한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시고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시골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자차 기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할인마트와 각종 공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폭도 넓은 편에 도로 사용에 관련한 분쟁의 여지나 터세,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주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회관 앞입니다.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이어진 도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과 확실히 접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집 앞까진 대략 150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로는 대부분 5m 조금 더 되는 폭으로 이뤄져 있으며 집 앞으로 조금씩 다가올수록 좁아지는 구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직진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2m 조금 더 되는 도로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사 유지와 국유지 도로를 조금씩 차지하며 개설된 도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고 있으며 차량 통행도 가능해 보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 앞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은 특이한 경계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편에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텃밭을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신 뒤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상으로 주택을 확인해 보면 좋다고 말씀드리긴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지만 주택이 차지한 대지와 낮은 토지 가격 덕분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시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넓게 사용 가능한 토지를 원하셨거나 저렴한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항공으로 이동의 대지 면적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478제곱미터 144.5평이고 뒷자리 반올림을 해준다면 약 145평으로 이뤄진 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뒤편으로 소재한 임야의 일부분도 현재 텃밭으로 활용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텃밭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1000만원으로 취득이 가능하면서 뒤편으로 텃밭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시골집을 장만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으로 다른 주택이 가깝게 위치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작용할 순 있어 보입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29.5제곱미터 39.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77.1제곱미터로 23.3평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측면으로 접하고 실제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들의 면적까지 더해준다면 103.9제곱미터 31.4평의 면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에 설치된 창호는 모두 샤시창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보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시다 건물의 노후와 단열 문제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리모델링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시외 건물들의 창호도 모두 교체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취득하신다면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철거를 진행하신 뒤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항공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기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잠시 주택의 뒤편 공간을 살펴보면 뒤편 이면에 골짜기처럼 보이는 곳이 있긴 하지만 물이 흐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에 촬영된 사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봤으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보면 마당을 통해 뒤편 텃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대략적인 경계면이 표시되고 있어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일은 적어 보입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나 철거가 필요한 건물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영상 속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78제곱미터 144.5평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입 가능한 도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접하고 있어 통행에 관련해선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성지도를 통해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성지도의 오차로 인해 정확한 경계면 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참고하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2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 진입 시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순 있지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4m에서 5m를 유지하니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조금 더 확인해보면 뒤편까지 이어진 곳을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적도상으로 이어진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함께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은 현재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소유자분께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의자는 다른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매입을 원하신다면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90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취득 후 사용하신다면 230평가량의 면적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된다면 현장에 방문 후 내용 확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모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이고 주택의 면적은 77.1제곱미터 23.3평에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창호의 경우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주변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합니다. 전체 4가지로 이루어진 제시외 건물 중에서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은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제시외 건물은 블럭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부엌 및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20.4제곱미터 6.1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1.5제곱미터로 0.4평이고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블록 및 목조 판넬조 및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 면적은 25.6제곱미터로 7.7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은 블록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세면장이고 면적은 4.9제곱미터 1.4평입니다. 그러니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들의 면적은 129.5제곱미터 39.1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북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현황은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치가 좋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신 후 세컨하우스나 장기 투자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 깨끗하고 맑은 위치를 찾고 계셨더라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원하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때 자차 기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더욱 거대한 편의시설까진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 환경에서 불편함을 찾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확실한 권리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의령, 함안, 창원, 창녕, 합천, 거창, 산청, 진주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의령군천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합천과 함안에선 자차 기준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찾아오시기엔 그리 좋은 위치는 아니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측으로 의령군천과 남해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이동하셔야 하며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은 자차 기준 40분 정도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그리 좋은 편이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집 주변으로 이어진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이 용이하니 자차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큰 어려움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자차 기준 5분 거리에 위치한 유곡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시더라도 택배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관해서 너무나 아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무언가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마을 앞으로 소재한 버스 정류장은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을 근처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시다 마을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 곧게 뻗은 도로에 도로폭이 6m를 유지하니 공사 차량의 접근이나 대형 차량의 접근성도 아주 우수한 편이었고 축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주택에서 냄새를 느끼기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마당으로 주차까지 가능해 보이니 차량만 보유한다면 아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지입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대지경계면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비교해봤을 때는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경계면 내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소재한 90평의 대지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하신다면 더욱 넓은 토지 활용이 가능하니 귀촌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확실한 권리 분석과 금액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3740 소재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204-2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27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0% 낮아진 1,817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상세한 금액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1,400만원, 4회차엔 1,100만원, 5회차엔 93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봐주시는 편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비싸게 낙찰받는다면 추후 매도 시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보이니
무조건 저렴한 가격대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당 가격은 12만원에 진행 중이고 3회차엔 10만원, 4회차엔 8만원, 5회차엔 평당 6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전체 2,148만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대로 매수를 진행하시는 방법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지료 청구를 이용해 법정지상권을 소멸 후 건물을 경매로 진행시키시고 대지 주인인 여러분이 헐값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수도 있어 보이고 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신다면 지상권 말소 사유가 되지 않으니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1,000만원대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를 받거나 주택을 매입 후 직접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1,000만원 초반이나 중반 금액대가 가장 좋아 보이니 주택 매수 금액까지 더해 생각해보시고 최종 금액을 결정하시며 좋겠습니다. 물론 주택 매수 가격은 건물 소유자분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사항이니 입찰 가격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478제곱미터 144.5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9.5제곱미터 39.1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들은 판넬조, 블럭조, 목조, 판넬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미상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추후 양성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토지가 표시되고 있으며 토지 위로 식재된 꾸지뽕나무를 포함한 수목들은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경쟁률도 줄어들고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신 뒤 여러 가지 방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니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어 보입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소재 마장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되고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서측으로 2m에서 3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도로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시외 수목들은 모두 매각에 포함됐고 제시외 건물의 경우 매각에선 제외된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토지를 평가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황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 우편물을 통지하는 등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 적혀있고 전입세대 열람상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도 주택에 아무도 계시진 않은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거주하고 계시는 적은 남아있으니 혹여나 물건지를 방문해 보신다면 건물 소유자분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별도 건물 등기가 없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만 살펴보면 2022년 8월 24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별다른 권리들이 없어 아주 손쉽게 취득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분과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월세를 받다가 추후 여러분께서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대로 협상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고 만약 주택을 사용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지료 청구를 통해 월세를 받으시다 건물 소유자분이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히실 때 다시 매도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소액으로 할 만한 투자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